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제13장 그곳에서의 하루, 이곳에서의 1년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회색 신사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모모의 친구인 어린이들을 자기네 계획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모모가 사라진 뒤에도 틈만 나면 옛 원형 극장에 모여 새로운 놀이를 새록새록 생각해냈다. 낡은 괴짝과 상자 몇 개만 있으면 환상적인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멋진 성을 지을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갖가지 계획을 세웠고 꾸민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었다. 한마디로 아이들은 모모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모가 정말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아이들은 모모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은 말없는 확신으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었다. 여기에 있든 없든 모모는 그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회색 신사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아이들을 모모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법이란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어른들이 아니라 회색 신사들의 협조자로 적합한 어른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어른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게다가 회색 신사들은 아이들이 썼던 무기를 사용하여 아이들을 공격했다. 즉 몇몇 어른들이 문득 아이들의 행진과 플랜카드며 문구들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남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썩 좋지 않은 일이지요. 부모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생활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여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당국이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해요. 다른 이들도 말했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로 인해 원활한 도로 소통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이 주장했다. 감독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시 당국은 그런 아이들을 모두 파악하고 적절한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쓸모있고 유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인적 자산입니다. 미래는 제트기와 인공지능의 시대지요.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려면 많은 전문가와 숙련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세상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대신에 여전히 쓸데없는 놀이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명의 수치이며 미래의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대도시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며 그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 당국에 납득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대도시의 모든 구역에는 이른바 타가소가 세워졌다. 부모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모두 그 커다란 건물에 맡겨야 했다. 물론 사정이 되면 다시 데려갈 수는 있었다. 아이들이 거리나 공원 같은 곳에서 노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그런 데서 놀다가 붙잡힌 아이는 당장에 가장 가까운 타가소로 넘겨졌고 그 아이의 부모는 그에 합당한 벌을 각오해야 했다. 모모의 친구들도 그 새로운 규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사는 지역에 따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타가소에 수용되었다. 거기서 스스로 놀이를 고안해내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놀이는 감독 요원이 지시했는데
모두 뭔가 유용한 것을 배우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다른 일들은 서서히 잊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얼굴은 점차 시간을 아끼는 꼬마 어른처럼 되어갔다. 아이들은 짜증스럽게 지루해하며 저기를 품고서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소란을 떠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은 즐거운 소란이 아니라 미쳐 날뛰는 듯한 고약한 것이었다. 하지만 회색 신사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회색 신사들이 대도시 위에 펼쳐놓은 그물은 촘촘했으며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듯 보였다. 아무리 약삭빠른 아이라고 해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회색 신사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모모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옛 원형극장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다. 그래서 모모가 돌계단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모모는 돌아온 뒤로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아무도. 해가 서산에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날이 쌀쌀해졌다. 이윽고 모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가 고팠다. 모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계와 배포도 모모를 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다. 내일이면 이런 뜻밖의 사고는 깨끗이 해명되리라. 모모는 거북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거북은 벌써 잠을 자려고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모모는 거북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 마디로 등을 조심스럽게 툭툭 쳤다. 거북은 머리를 내밀어 모모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깨워서 미안. 하지만 내 친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왜 한 명도 안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등에는 이런 말이 나타났다. 이제 아무도 없어. 모모는 글을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모모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내 친구들은 내일이면 틀림없이 올 거야. 그렇지? 대답은 이랬다. 다시는 안 와. 모모는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를 한참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윽고 불안스레 물었다. 무슨 말이니? 내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모두 떠났어. 모모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카시오페이야. 틀림없이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들이 큰 집회를 열려고 모두 모였던 게 바로 어제였는걸?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만 말이야. 카시오페이아가 대답했다. 넌 오랫동안 잠을 잤어. 모모는 문득 호라 박사의 말이 생각났다. 땅속의 씨앗처럼 태양이 한 바퀴 돌 동안 잠을 자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모모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모모는 속삭이듯 물었다. 얼마나 오래였는데? 한 해하고 하루. 모모는 한참 후에야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윽고 모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베프 할아버지랑 기기는? 두 사람은 틀림없이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제 아무도 없어. 거북의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게 그렇게 한꺼번에 사라질 순 없어. 있었던 게 몽땅 그렇게. 카시오페이아의 등에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어. 모모는 난생처음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다. 전에 없이 가슴이 무거워졌다. 모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아직 여기 있는데?
모모는 차라리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다. 조금 뒤에 거북이 맨발을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네 곁에 있잖니. 거북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는 웃으면서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 카시오페이야, 네가 있구나. 정말 기뻐. 이리 와. 이제 자야지. 모모는 거북을 품에 안고 담장에 난 구멍을 통해 방으로 내려갔다. 석양의 햇살이 비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떠날 때 그대로였다. 그때 매포가 방을 깨끗이 치워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방에 거미줄이 걸려있고 두껍게 먼지가 앉아있었다. 상자 널판지로 만든 작은 식탁이 양철통에 편지 한 통이 비스듬히 기대어 놓여 있었다. 편지 역시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겉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모에게. 모모의 가슴이 빠르게 방망이질을 쳤다. 편지를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다. 모모는 편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모모는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모모, 난 이사를 갔어. 돌아오면 바로 연락을 줘.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네가 없어서 정말 아쉽구나. 너한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배가 고프면 니노에게 가. 니노가 계산서를 보내면 내가 전부 값을 치를 테니까. 그러니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으려. 알았지? 나머지는 니노가 얘기해 줄 거야. 나를 지금도 사랑하길 바래.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언제나 너의 기기가. 글씨를 예쁘고 또렷하게 쓰려고 분명히 무척 애를 썼을 테지만 모모가 이 편지를 전부 읽기까지는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다. 마침 내 편지의 뜻을 모두 해독하자 한 자락 남았던 마지막 햇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모모는 위안을 받았다. 모모는 거북을 들어올려 옆에 눕히고 먼지가 풀풀 나는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봤지? 카시오페이야. 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거북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았다. 편지를 읽으며 기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렸던 모모는 이 편지가 벌써 1년 가까이 이곳에 놓여 있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모모는 편지를 볼에 갖다 댔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감사합니다.